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현재 시간은 10시 59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아침에 할 일도 상당히 많았고 또 1부 영상이 상당히 길어지는 관계로 좀 2부 영상 찍는 시간이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장중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종목 SK 하이닉스와 HVM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 결정하셔가지고 추가 드리버를 하실 것은 셀프 서비스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5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 초에도 여러분 휴일이 있었고요. 또 6월 초에도 휴일이 또 상당히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6월 초에도 상당히 많은 지표가 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6월 초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 조금은 영향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5월 한 20일, 25일 이 정도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 실현해 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수익 실현하면서 또 새로운 또 포트폴리오 만들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선 지금 소강 상태고요. 방산도 지금 소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은 뭐 엔터나 그리고 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나름 고점이 되고 오버밸류션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차익 물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건 생각해 두시고 드리블 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널에서는 뭐 그쪽 관련된 건 이미 일찌감치 저희가 4월달 중에도 수익을 다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5월달 포트폴리오는 좀 다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우리 포트폴리오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SK 하이닉스와 HVM.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전고점까지 한 21만원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21만원 이야기 드렸는데 21만원은 못 갖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프리마켓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계속 되고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은 14%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략 보면 한 8거래일 정도 수준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또 만족한다. 하이닉스 같이 또 묵직한 종목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VM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 진행하는 생각을 좀 했고 또 현금 마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포트폴리오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바이오도 보고 있고 방산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쪽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조정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새롭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또 한 6월 한 둘째 주까지는요 항상 주식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금리 변동성도 있고요. 환율 변동성도 존재하고 또 각종 뭐 유상증자라든지 또 시비 발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확인하고 가는 그런 또 시점을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뭐 유증 문제라든지 또 시비 발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나 또 새롭게 들어가는 분야들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유증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고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한 번 정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한 번만 더 툭 눌러주면 제가 생각할 때 매크로 쪽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또 땡큐하고 또 강하게 또 스트롱 바이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25일 정도부터 한 6월 초 이 정도 구간에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또 강하게 구성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것들은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평단 조절하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엘렉트릭 뭐 우리의 믿을만한 종목 HD 현대엘렉트릭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뭐 무난히 또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여기서 차익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 매매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또 동사의 주가의 레벨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AI 전력 수요로부터 해서 또 신규 전력 수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우리가 또 발표가 나온 내용들을 실적을 또 한번 살펴보면 수주잔고 증가분이 전년 대비 동기 대비 20%가 늘어났다는 거.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럼 수주잔고가 감소해야 되거나 정체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요. 수주 물량 자체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2년치 물량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공장 증설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도 좀 높게 잡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40만원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진 않네요. 차트상에 그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즐거워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일단은 여기 전고점 정도까지는 보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고요.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상승파동 1차, 2차 이제 뭐 제대로 여기 조정 아니겠죠. 제대로 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업사이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일단 이 매물대를 통과하고 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뭐 특별히 문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냐고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이던스나 수주잔고 또 혹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뉴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상방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IMO가 한 방 잘 해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기존에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가치주였는데 이게 지금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업황 자체가 2년 정도는 구형 엔진,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 엔진 부분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성수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IMO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이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6년 이때가 상당히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갈 수도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테크행이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수익 실현을 했는데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3분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웬만해선 드리볼 가고 여기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오는 또 시그널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오버슛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도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안이 두 가지였어요. 1안이 장대 양봉 터지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니까 또 차익물에 대해서 다시 눌림을 잡을 생각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행 떨어진 자리, 이 자리에 도달되고 나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또 버텨주는 것이 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하이브리드 본딩 쪽을 좀 여러분 제가 내일 정도 영상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HBM4 이쪽 관련돼서는 어때요? 3D를 해서 이렇게 칩을 갖다가 세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5D에서 3D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구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야 되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본딩하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는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뭐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뭐 펨트론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우스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우스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하고 1분기 때 2월쯤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수익을 또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우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하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서둘러서 HBM3 12단 제품을 갖다가 퀄 테스트를 통과가 돼야 되면 틀림이 없는데 그동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테크행 다 마무리됐으니까요. 지금 또 우리가 바라보는 쪽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제가 포인트를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들 조정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메스 로봇 관련된 것들이죠. 아직 파동이 터졌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올라왔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테마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짧은 구간에 예를 들면 마무리하고 심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빈 공간에 일단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또 생각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 매물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이 높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또 지금 옵티머스가 또 잘 또 활동해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쪽에서 그런 쪽에 바람이 불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땐 로봇 테마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 위치가 현재 여러분 높다고 생각하시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홀드앤고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홀드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익절 라인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진짜 하이젠 아니려면 잘 올라간데, 지금 SBB테크, 오늘 또 SBB테크 좀 아래쪽으로 많이 눌렸다가 다시 또 아래꼴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서 물렸던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 오니까 차익물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다 던진 것 같아, 내가 볼 땐.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놀려주려고 그러면 여기를 쾅 통과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장대 양봉 터지는 이 시그널을 갖다 기다리는 이 맛에 하는 것들이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대 양봉 터지는 그 이슈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 종목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줄이겼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나름 그래도 4점 잘 잡고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는 어쩔 수 없다. 기술적으로 접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글쎄요, 저는 소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네거티브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심텍이나 코리아 서큐트를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을 텐데,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AMD 관련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될까? 아니죠. 오히려 아직 모멘텀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이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건 뭡니까? AMD로부터 뭐합니까? 발주가 들어오는 거, 그것이 공시가 들어오는 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어쨌든 사우디 덕분에 주가가 좀 같이 올라줬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드리블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을 결정을 좀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어제 또 수익 실현 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빈 공간이 아직도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장대 양봉, 공시 나올 때까지 일단 드리블 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2분기 또 흑자, 이런 부분,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될 거고, 제가 볼 땐 그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것들은 이미 생산 준비를 좀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가 장대 양봉 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꼬리 달고 내려올 거고요. 제가 오늘까지는 신통치 않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과 월요일쯤에 어떻게 주가가 이 위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기를 하고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글쎄, 이거를 매수한 주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끝날 만한 사유는 아닌데, 정말 5% 먹고 그만두려고, 글쎄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적어도 우리가 오버행 떨어진 자리까지는 우리가 보는 게 기본, 우리가 정석 플레이입니다. 그러면 13만원 윗단, 여기에서 13만 5천원 요 사이인데, 왜 여기를 안 찔러주겠습니까? 일단은, 수학의 정석처럼 투자의 정석에서 정석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이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커버링 구간이에요. 단기 커버링 구간이고, 그 다음에 파동이 생겨서 다시 올라오는 구간을 생각해 보면 여기 떨어진 오버행 자리가 여러분 기술적으로 원래
수익 실현해야 되는 적절한 위치, 리즈너블한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다시 돌파한다는 것들은 진짜 어떻게 실적 베이스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다시 평단까지 낮춰가면서 여러분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정보입니다. 어떻게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브리핑방에서 BI 첨단 소재 평단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렸는데 17,160원에서 비중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6,830원 낮췄고요. 이미 수익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S25 엣지 나오면서 바로 직감을 했어요. 이 종목이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제가 볼 땐 여기 있어요. 이거 채우려고 제가 이 종목을 거래했고 여태까지 기다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4월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드리블을 해왔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저기 위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가줘야지. 여기 어디까지 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과거의 평균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여기가 1차 자리지 여기는 그냥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답답하더라 하더라도 어차피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니까 제대로 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보고 더 드리블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악재가 터진다고 해서 저 밑으로 더 뭐 빠질만한 자리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초극박 필름, 방열 필름 이런 것들 부분에서만큼은 뭐 더 당연히 또 ASP가 올라간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 과거보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요 과거보다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내피셜을 작동시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S랩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뭐 오늘 아침에 변동폭이 좀 있었으나 뭐 자리는 잡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드리블 해온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일단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시그널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여기 요 부분은 채워놓고 다시 또 눌리고 올라오는 것들이라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별로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개인들이나 이런 데 수급이 쫙 들어올 때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매물을 부딪히려고 그러면 여기 그죠?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14,000원 구간하고 15,000원 구간인데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든 답을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건 어쨌든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가 열심히 선두에서 일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 이렇게 사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이 잘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시점, 그러니까 일정이라든지 시계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때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동사가 글쎄 인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도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우리가 항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뭘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알겠어. 그런데 언제까진 뭘 하고 그 다음엔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건지까지 제시해 준다고 하면 그것에 맞아서 또 우리가 투자 내피셜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 CEO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뭐 우리가 덕보는 거죠. SK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블랙엘 출시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뭐 이쪽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열 문제라든지 그거 낮춰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전기에 대한 사용량 이런 것들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앱솔리스가 최근에 보면 이제 보조금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MSCI 그죠? 지수 편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해소가 좀 됐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요. 턴어라운드 할 때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아주 기분 좋게도 달려주는 성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무난히 제가 볼 땐 여기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턱이 있는데 이거 뭐 글쎄요. 물량이 여기서 들어온 물량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평단 조절이라든지 뭐 드리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거 포트폴리오에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작은 것들 뭐 필업틱스나 뭐 IC캠이나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이게 포인트가 들어오면 그런 애들을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번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팁이고 어제 또 글쎄요. 이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가 시그널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경우는 이건 당연히 이제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려서 이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된 건데 시점이 어떤 것들은 미리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매수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때 가끔은 여러분들 일반 분들께서는 이거 왜 갑자기 나타났지? 이야기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보통 보면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빠르게 안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종목들을 제가 사전에 다 인지해서 방송해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도 시그널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매도 시그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전달할 때는 역시 이 브리핑방 이런 곳에서 제가 전달드리는 게 맞고요.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시간적인 그 시공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한계성은 존재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도 다 대체할 수 있는 공간 머니케어 뉴스 스쿨 회원분들의 브리핑방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뭐 거기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죠. 예. 지금 현재 내는 것보다 조금 비용은 드려야 되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다가오는데요. 주말에 너무 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큰 악재는 지금으로서는 예상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6월 달쯤 돼서 뭐 조금 악재가 있는데 그것도 큰 악재는 아닌데 어쨌든 시장에 조금 조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 잘 드리블해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